안녕하세요. 니어엘 류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3음절 중국어 회화 말을 배우며 발음도 같이 첫 번째 타임으로 3음절 중국어 회화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하고요. 왜 회화를 하면서 발음도 함께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발음에 대한 대갈적인 개론을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3음절 중국어 회화 예를 보여드리죠. 새치기 하지 마세요. 别插队，别插队. 재촉하지 마세요. 别催我，别催我. 그럴 리 없어요. 불가능해요. 不可能，不可能.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别烦我，别烦我. 날 내버려 두세요. 别管我，别管我. 이렇게 3음절 중국어야 B편부터 C편, D편, 그리고 쭉 나가서 X, Y, G 시리즈로 계속 업로드 될 것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왜 A편이 없냐고요? A편은 A로 시작하는 좋은 말이 없어서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원래 목표는 짧고 간단한 회화 구문 익히기였는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중국어 발음을 대강대강 하는 것을 보고 이 파트에 발음도 추가하였습니다.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음이니까요. 지금서부터 그 사실을 증명해 보여드리죠. 발음의 중요성. 중국어 성조가 틀리면 망신당해요. 중국어 발음 어렵지 않아요. 훈민정음에도 성조가 있었다. 자, 발음이 좋지 않아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려의 모군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와 함께 고려 시기의 문장가로 유명한 사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모군이 어린 나이에 3년간 원나라 국자감, 쉽게 얘기해서 성균관에서 학생으로 지냈고요. 1354년에 고시에서 무려 2등으로 합격을 해서 원나라에서 벼슬을 받고 고려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1389년 고려 공양왕 원년에 이색이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을 만나러 고려의 사신으로 가지요. 그런데 주원장은 원나라에서 고시를 패스하고 벼슬을 한 이색을 대단하게 여겨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문인데요. 고려사 415쪽에 나와 있는 원문인데 일단 번역문부터 보죠. 황제가 평소부터 이색의 명망을 들었으므로 예로서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나라에서 벼슬하여 한림이 되었으니 응당 중국말을 알 것이다 하였다. 목은 이색이 중국말로 빨리 대답하기를 왕이, 여기서는 고려의 왕이죠. 공양왕 친히 조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황제가 알아듣지 못하여 명나라 예부의 관원이 이를 번역하여 하렸다. 황제가 웃으며 이르기를 너의 중국말이 꼭 나아추와 같다 하였다. 여기서 나아추라는 사람은요, 몽고인으로서 명나라 초기에 장군을 지냈던 사람이니까 중국어를 못하는,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나아추라고 얘기한 거예요. 몽고 사람이니까 중국어를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태조가 생각하기에는 야, 쟤 꼭 나아추처럼 중국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이색이 중국어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친차오, 고려의 공양왕이 직접 임금을 뵈러 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 소리 들으면, 중국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소리 들으면 킹 받죠. 니说什么? 못 알아들을 때 너 뭔 말이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 그냥 고려사 역사책에 실려버렸죠. 니说什么? 자, 예부 관원이 말하기를 오랫동안 중국에 오지 않아가지고 말이 참 꼬여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공부해서 고시를 패스할 정도면요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즉 한문, 글에는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봐야지 돼요. 그런데 왜 주원장이 못 알아들었느냐? 세 글자 중국어라서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줄여서 압축해서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세 글자 중국어는 압축한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늘 쓰는 말 중에 세 글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뽑은 거니까요. 줄일 수도 있지만 발음이 제대로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유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책만 보고 교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되던 경우가 있죠. 이색도 이런 경우였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황제가 알아듣지 못하며 니说什么라고 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자, 조선에서도요, 물론 고려에서도 500년간 중국어를 가르쳤지만 조선에서도 중국어 학습이 강조되었어요. 왜요? 우리나라가 대대로 중국을 섬겨 언어와 문자를 익히지 않을 수 없었다. 말과 글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을 섬겨야하기 때문에. 누구 때 얘기예요? 태조 이성계 때의 얘기예요. 조선이 1392년도에 세워졌는데 1394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조선왕조 실록에 실리고 있죠. 우리의 영명하신 세종대왕도요, 중국어를 학습하셨어요. 그런데 중국어를 배운 목적이 우리의 코끝을 찡하게 해요. 세종대왕이 중국어를 배운 것은 명나라 사신을 접할 때 그 말을 미리 알면 그 대답할 말을 빨리 생각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5년 12월 23일에 실린 말인데 뭔 얘기냐? 명나라에서 사신이 6급 사신이 와요. 종육품 혹은 정육품 사신이 와요. 6급 공무원이 와요. 그래가지고 천자의 명이라고 해가지고 천자 대리인이니까요. 우리 세종대왕을 만나요. 그럼 중간에 누가 껴요? 통역이 끼죠. 세종대왕은요, 중국 사신이 얘기하는 걸 통역이 번역하는 그 짬이라도 자기가 중국어를 알아듣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그 짬이라도 대답할 말을 빨리 생각하여 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상당히 슬픈 얘기죠. 세종은 후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성산문과 신숙주를 무지 믿고 총애하셨어요. 성산문이 매주권 성산문이 오른팔이라면 왼팔이 신숙주였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후민정음의 창제의 가장 큰 이유는 말과 글이 달라 고생하는 백성들 위한 애민사상이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후민정음 창제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매주권 성산문이 직해 동자 습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선이 해외에 있으므로 언어가 중국과는 사뭇 달라서 통역관이 있어야만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우리 선대임금 때부터 중국을 섬기는 아까 태조 때부터죠. 지극한 정성이 있어서 굉장히 킹받는 얘기죠. 승문원을 두어 이문이라는 건 외교문서를 만드는 데예요. 승문원에서 이문을 맡게 하고 사역원은 외국어 대학이죠. 통역을 맡게 하는 한편 그 일만 전념하여 그 자리에 오래 있도록 하였으니 그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깊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중국말을 배우는 자가 여러 번 거쳐서 전한 것을 습득하고 전수한 지가 이미 오래되고 보니 맞지 않는 것이 매우 많았다. 그리하여 종으로는 사성의 빠르고 느림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흥으로는 치름의 맑고 흐림을 상실하였다. 게다가 중국의 학자가 옆에 있어 정정해주는 일도 없기 때문에 실력 있는 선비나 노련한 역관으로 한평생 몸담았다 하더라도 마침내 고루한 데 빠지고 말았다.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조선 태조 때 얘기죠. 조선 태조 이성계가요, 명나라의 환관 내시들을 협박했어요. 어떤 내시들이냐? 고려 때 고려가 못 사니까 스스로 환관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원나라에 가서 비서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워낙 똑똑해요. 그래서 원나라 때 그 고려에서 온 환관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다고 소문났는데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그 환관들을 자기 비서로 그대로 써요. 그런데 이성계가 명나라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환관들에게 협박을 해요. 네 가족들이 조선에 있으니까 명나라의 황실에
얘기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이게 발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주원장이 무지 화를 내고 뭐 사신을 몽둥이질하고 할 정도로 화를 내고 사신 외에는 조선인이 명나라에 오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태종 때도 그러고 여러 차례 중국에 상소문을 올려요. 우리 애들 가서 중국어 좀 배우게 해달라고. 근데 일체 허가를 안 해요. 그냥 한국에서 조선에서 배워라 그래요. 그러면 원어민 교사라도 파견을 해주면 되는데요. 원어민 교사도 파견을 안 해줘요. 혹시 배를 타고 어부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조선에 난파한 사람들 데려다가 쓰거나 혹은 요동에서 도망온 사람들 데려다가 외국어 대학에서 강사를 시키면은요, 소문이 나면 명나라 조정에서 호령이 따르죠. 빨리 귀국시켜라. 그래서 원어민 교사도 없고 유학생도 없어서 중국어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그냥 풀어 쓴 거예요. 명나라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세종과 문종께서 이를 염려하셔서 뭘 염려해요? 중국어 교육을 염려하셔서 훈민정음을 지어내셨으니 세상에 어떤 소리라도 옮겨 쓰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이유겠지만 중국어 발음을 바로 적기 위해서요. 그래서 고려 때 중국어 교과서 노골대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번역하면요 오리지널 키타이예요. 즉 오리지널 거란인이란 뜻인데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우리 수학의 정석처럼 그냥 책 이름으로 써요. 우리 거란 무지 싫어했는데 요 나라 왕건의 훈유십주에도 나오죠. 요 나라하고 놀지 말라고. 이 노골대와 박통사라는 두 가지 교과서가 있는데요. 베스트셀러였죠. 이거를 고려와 조선에서 외국어대학 중국어 교재로 쓰는데요. 조선 때 이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중국어의 옆에 이렇게 발음을 닫아요. 니 이런 식으로 발음을 닫아요. 뭐 점을 2개 찍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발음을 달아요. 주음부 혹은 한어병음을 한글로 달아준 거죠. 이 노골대 박통사가 조선 500년간 7번 개정을 해요. 중국에 가서 사신들이 갈 때 따라가 가지고 발음이 변했네. 이걸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500년간 7번 변한 거를 있기 때문에 중국 발음이 50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자가 노골대와 박통사예요. 그래서 중국인들 중에 중국 발음, 언어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글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 500년간의 흐름, 물론 7번밖에 안 했지만 7번도 많은 거예요. 7번밖에 안 했지만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는 중국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이다. 자, 훈민정음은 지금부터 579년 전에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국어 표기체제의 명칭이기도 하는데요. 3년 뒤에인 1446년에 만들어진 이 훈민정음 해례본, 언해본의 명칭이기도 해요. 즉 한글의 이름이기도 하고 혹은 책의 이름이기도 한 거죠. 이 해례본은 원본이 우리 돈 1조가 넘는다고 하죠. 자, 이 해례본 잘 보세요. 거성이 나오죠. 상성이 나오죠. 평성이 나오죠. 입성이 나오죠. 자, 거성은 중국어로 현재 취성, 제4성이에요. 거성은 옆에 점을 하나 더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국어 한자에만 정했냐? 아니에요. 자, 점, 지금 디엔 삼성이죠. 상성은 점이 2개라고 그랬죠. 근데 얘 사성이라는 거예요. 웬여, 끼, 이건 일성이죠. 이거는 삼성, 웬여, 끼,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에도 성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성, 이거 삼성으로 읽어야지 돼요. 쌍성이라고 안 그래요. 언어학에서는 쌍성, 이건 삼성이죠. 평성은 뿅성이라고 써놨는데요. 여기서는 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입성은 점이 없이 촉급하게 나온다는 소리죠. 점이 한 가지나 촉급하게 나온다는 거죠. 즉 훈민정음은 평상, 거, 입으로 4가지의 성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에도 이렇게 미, 낫, 갑, 고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장난, 웬여, 기라 이런 식으로 성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훈민정음의 평상거입은 현대 중국어에서 어떻게 변했나 봅시다. 평상거입이 있는데 현재 중국어에서는 평성을 음평, 인핑 일성이죠. 제2성을 양핑 해가지고 두 개가 평성이 돼요. 쌍성이라고 그랬죠. 삼성으로 가고 취성, 이건 핑성 이성이죠. 사성으로 가요. 근데 입성은 받침이 K, T, P인 한자들이야. 학, 출, 입. 선생님이 왜 리을이 T입니까? 원래는요 시옷 받침이었어요. 그래서 광동 애들은 출발을 뭐라고 그래요? 촛밭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부필자 있잖아요. 그렇죠? 부필자의 고대음이 뭐였는 줄 알아요? 밭이었어요. 즉 원래 붓이라는 글자가 옛날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필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유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문학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중국에서 유마가 됐는지 우리나라에서 유마가 됐는지는 모르겠대요. 자, 입성은 현재 보세요. 추파 입성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일성으로 들어갔죠. 루쉐 사성으로 들어가고 이성으로 들어갔죠. 입팍 다 KTP 사운드죠. 그다음에 입이 갈증이 나요 할 때 갈자요. 고컬러 1, 2, 3, 4성으로 입성이 지금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중국 애들은 입성이 뭔지 몰라요. 근데 왜 입성이 뭔지 알아야 하냐면요. 중국 문학을 하는 친구들은 입성을 알아야 이 시가 고체 시인지 근체 시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 상식이니까 알아둡시다. 근체 시는 평성만 아분을 할 수가 있어요. 라임을 매길 수가 있어요. 고체 시는 이 세 개를 측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 개로 아분을 해요. 그래서 끝에 2, 4, 6, 8에 혹은 2, 4 또는 6, 8에 짝수줄의 마지막 글자가 KTP로 끝나는 한자라면 이거는 근체시가 아니라 고체시라는 거죠. 어쨌든 조선 시기 1400년대 이 말에는 한국말에는 조선말에는 성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DNA에도 성조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국어 성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말에도 음변이 있어요. 쓰기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이걸 쓸 때 이렇게 쓰는 건 맞춤법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표준 발음이라고 그러죠. 신나 안 그러고 신라 그러죠. 국외음악 굿이라고 안 그러고 굳이 여는 없이 음악 이라고 안 하고 음악 이렇게 읽죠. 그러면 중국어에도 당연히 음변이 있죠. 뭐 성조가 변해요. 그리고 경성 아무런 표시 않는 예를 들어서 학생 뒤에 아무런 표시가 없죠.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이걸 경성이라고 그래요. 이거 잘해줘야 돼요. 이거 근데 대강대강들 해요. 왜? 제대로 가르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한테 배웠거나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발음 여러분들 성조 5도 표기법 기억해 주세요. 일성은 5에서 5로 가는 소리예요. 이건 도예요. 얘는 성이고 조심해 주세요. 5에서 5로 가는 소리예요. 산, 솔 이게 일성이에요. 자, 일성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3에서 3으로 가도 일성이고 1에서 1로 가도 일성이에요. 표준어에서는. 광동어에서는 안 돼요. 광동어는 성조가 9개 있어요. 이 세 개가 각기 뜻이 달라요. 중국어의 성조 왜 필요해요?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높낮이로 통해서 뜻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조가 들리면 못 알아들어요. ZH 발음을 제 발음으로 해도 계속 똑같이 하면 중국 애들이 알아들어요. 아, 저기 촌에서 왔나 보다. 혀가 안 되나 보다. 광동 애들 이 발음 안 돼요, 잘. 그런데 일성을 이성으로 발음했다. ZH 발음을 잘하고 절대 못 알아듣는다. 이성은 3에서 5로 반문조로 가는 거죠. 불렀어? 할 때 하고 올라가는 소리야. 삼성은 그래서 감탄조예요. 214예요. 214다. 사성은 여러분들
우리말에 병원 종류를 얘기할 때 이거 어떻게 읽어요? 내과, 외과 이렇게 읽어요? 아니죠. 내과, 외과 이렇게 읽죠. 중국어 1, 2, 3, 4정 중에서요. 제일 발음하기 힘든 게 사성이에요. 내리꽂아 있대요. 누가 지하철, 붐비던 지하철에서 여러분들의 발을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기분 나쁜 소리를 내야죠. 확 긁어내린다. 내과! 이게 사성이다. 이 성조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5도, 3도, 2도, 1도, 4도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도, 레, 미, 파, 솔이다. 낮은 도예요. 높은 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 레, 미, 파, 솔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경성의 공식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뒤에다 1을 더해주세요. 일성 뒤의 경성은 앞에는 성이에요. 2도다. 이성 뒤의 경성은 3도다. 삼성 뒤의 경성은 4도다. 4도 뒤의 경성은 5도가 아니라 1도다. 낮은 도다. 라는 거 2도, 3도, 4도, 1도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은요.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럽고 혹은 다른 뜻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참 오리지널이다는 걸 띠다라고 읽어요. 순수하다, 오리지널, 진짜다. 정말 한국의 맛이네. 이 음식점 진짜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중국 음식점, 중국에 있는 한국 음식점 가서 밥을 먹고 야 이거 진짜 우리 한국식인데 이럴 때 헌띠다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사성조의 경성기가 낮게 읽죠. 헌띠다 글자 그대로 읽어주면 지하 터널이 돼버려요. 지하 갱도, 띠다, 터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성 제대로 읽어줘야 한다는 거 특별히 강조할게요. 자, 삼음절 중국어 회화 말을 배우면서 발음도 같이 하는 거죠. 어때요? 기대되시죠? 재미있고 유익한 회화 표현들이 발음 설명과 함께 준비되어 있어요. 알파벳 B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